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MTNW의 인베스터 임광빈입니다. 10월달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물가 상승의 날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10월달은 유동성이 좋아지거든요. 우리 9월달에 문제가 됐었던 게 유동성 문제입니다. 유동성이 뭘까요? 돈이에요. 근데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시장에 돈이 안 돈다는 겁니다. 시장에 왜 돈이 안 돌까요? 돈이 부족하니까 그러겠죠. 그럼 돈을 풀어요? 못 풀죠. 왜? 금리 인상하니까. 금리 인하할 때는 돈 풀어요. 금리 인상할 때는 돈 못 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둡니까? 아니죠. 자, 그래서 영국에서 뭐 했죠? 채권 매입했죠.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채권 가격과 채권 수익률은 반비례합니다.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면 채권 금리는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집니다. 자, 채권 가격과 채권 금리가 반비례하는데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통화량은 줄어들게 되고요. 국채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시장의 통화량은 늘어나게 됩니다. 자, 영국에서 국채를 무한정 매입하겠다라는 얘기했죠. 이게 시장의 유동성을 다시 공급한 겁니다. 강달러가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달러 지수에 영향을 주는 그 나라들, 유럽과 일본, 영국, 캐나다, 스웨덴, 스위스 중에 한 나라인 영국이 유동성에 문제가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국채를 매입해야겠댔어요. 국채를 매입하니까 바로 금리가 떨어지게 되죠. 시장의 유동성이 좋아지게 됩니다. 달러가 다시 조정을 받게 되죠. 화면 보겠습니다. 달러가 조정을 받았다는 말은 바로 이때부터죠. 9월 28일부터 영국에서 국채를 매입한 순간부터 달러가 약세를 보입니다. 파운드화가 반등했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최근 주식시장의 유동성에 문제가 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채금리가 급등한 거, 하나는 강달러. 강달러가 나오면 개별국 통화는 약세 보이고 개별국 통화는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개별국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죠.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시장의 통화량이 말라가게 됩니다. 한 맥으로 연결돼 있어요. 어쨌든 지금 시장의 문제점이 그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돼요. 달러는 약세로 전환이 돼야 되고요. 국채금리는 빠져야 됩니다. 자, 잠시 동안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는 듯 모습을 보이니 바로 반응 보인 게 뭐예요? 바로 국제유가의 상승입니다. 오펙 플러스에서 200만 배럴을 감산하겠다는 얘기를 했죠. 그 전에 저는 10월 달에 원자재 가격이 다시 반등 나올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또한 물가가 상승한다 말씀드렸습니다. 10월 달은 물가가 상승하는 달일 거예요. 반드시 물가는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야 연준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의 명분을 얻게 되고요.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국채금리가 떨어지는 것,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것, 그리고 오펙이 200만 배럴을 감산에 합의한 것, 이 모든 게 일맥상통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모르면 무지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10월달 반등의 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유동성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지 지켜봐야겠죠.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샘표라는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화면 볼게요. 샘표 어디서 말씀드렸냐? 바로 이 자리죠. 이 자리 여러분들 매수하시면서 한 4만원대 그냥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제가 원자재가 올라가니까 곡물 주식이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곡물 주식 샘표랑 같이 말씀드렸던 게 뭐 대주산업이나 아니면 한일사료 이런 주식들 말씀드렸죠. 네, 그 중에 샘표가 가장 섹시한 종목입니다. 가장 크게 떠올랐죠. 시장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그 예측이 빗나갈 때가 있는데 그게 9월 달에 국채 금리가 급등했던 시장이었죠. 채권 시장이 붕괴되면서 예측이 살짝 빗나갈 때도 있는데 그 딜레이가 된 거고 어쨌든 제 예측 안에 모든 시장은 떨어져 맞게 됩니다. 10월 달은요. 원자재 가격이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곡물 주식도 보시고 천연가스 유가 관련된 주식도 보시고 또 뭐 봐야 되냐면 태양광 주식들 다시 봐야 돼요. 소형주 중에 S에너지 요게 네옴시티 관련주죠. 또 SDN 이런 것도 보시고 또 신성 ENG도 좋죠. 그 다음에 대명에너지 이런 것들 다 보십시오. 다시 보셔야 됩니다. 또 네옴시티 하면은 생각나는 게 한미글로벌 그 다음에 유신 같은 종목들도 꾸준한 관심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뭐냐?
바로 한국석유입니다. 왜냐? 앞에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국제유가 올라갈 거라고. 10월달은 물가가 상승해야 되는 달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다시 10월달에 높아지게 될 겁니다. 이로 인해서 연준은 연말까지 또는 내년 초까지 금리 인상하게 될 거고, 한국석유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가 관련된 기업들이 있죠. 또 러시아가 핵 쓴다고 뭐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쇼입니다. 자, 근데 그것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거죠. 러시아가 그 행동을 하게 되면 본인들이 제재받을 거란 걸 푸틴이 모르겠습니까? 그 정도로 바보는 아니에요. 20년씩이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바보겠습니까? 네. 이 모든 행동들이 물가 상승을 만드는 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한국석유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고요. 12,000원, 한 300원까지 매수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12,300원, 그 이하로 매수하시면 좋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14,000원, 손절은 1,500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달 힘내시고, 또 인베스터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져주시고요. 저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저녁에 TV방송에서 여러분 인사드리고, 또 토요일날도 TV방송 나오죠. 그리고 월화수목금 10시 28분 임과 함께 시장통해서 매일같이 시황과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TV 시청도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